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런 신호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40대부터 시작된 이 조용한 전쟁은 70대가 되면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듭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노인들이 이 질환으로 인해 넘어지고 골절되고 결국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5배나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채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그 채소를 포함해서 70세 이후의 근육 감소를 실질적으로 막아주는 8가지 채소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식탁이 여러분의 몸을 10년은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드릴 오디오북 DJ입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70세가 기준점이 될까요? 인간의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나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속도는 60대를 지나면서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리고 70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가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은 매년 최대 3에서 5%의 근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오늘 잘 걷고 계신 분이 5년 후에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혼자서 장을 보러 가시는 분이 10년 후에는 혼자서 욕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심지어 일정 수준까지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단백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양은 훨씬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 최소 1.2g, 경우에 따라서는 1.5g까지도 권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합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씹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류를 많이 드시면 소화가 힘들고 콩팥에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8가지 채소가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채소들은 소화가 잘 되고 씹기 쉽고 그러면서도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놀라운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채소를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채소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바로 그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로 두부입니다. 잠깐, 두부가 채소냐고요? 맞습니다. 두부는 엄밀히 말하면 콩을 가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채소류 혹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분류하여 채소 반찬으로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두부는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두부가 달걀보다 단백질이 5배나 많은 음식의 핵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두부 100g에는 약 8에서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같은 칼로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두부는 달걀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로 훨씬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부 중에서도 특히 건두부, 즉 수분을 제거한 두부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30g에 달합니다. 달걀 5개 분량의 단백질입니다. 달걀 5개를 드시는 것과 건두부 100g을 드시는 것이 단백질량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건두부는 달걀보다 훨씬 적은 지방과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의 진짜 위력은 단백질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데 근육을 보호하고 뼈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폐경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부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근육과 뼈는 함께 작용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부처럼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제공하는 식품은 70대 이후의 건강 유지에 최적화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가능하면 연두부보다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세요. 단단할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것보다 데치거나 찌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두부를 주먹 하나 크기만큼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채소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자주 드시고 계신 채소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채소를 근육 보호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달라지실 겁니다. 두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뽀빠이. 맞습니다. 그 만화가 나온 것이 무려 90년도 더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시금치를 힘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현대과학은 그 직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근육 기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마그네슘은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에 경련이 생기고 피로가 빨리 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 중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시금치는 이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합니다.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운동 후 회복도 빨리 됩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식물성 철분이라서 흡수율이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영웅이 있습니다. 니트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늘어나면 근육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이것이 근육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시금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량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데친 시금치. 이것만으로도 마그네슘과 철분 수치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채소는 여러분이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는 보통 근육이나 단백질과 연결짓지 않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채소에 숨어있는 성분이 근육 보호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이미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암 예방, 심혈관 건강, 눈 건강 등 브로콜리의 효능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근육 건강과 관련된 브로콜리의 비밀에 집중하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설포라판이 근육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근육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전체의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이 지속됩니다. 이 염증이 근육세포를 조금씩 파괴합니다. 설포라판은 이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사실 브로콜리의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보다 높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데 콜라겐은 근육과 힘줄, 그리고 관절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 충분해야 근육이 뼈에 제대로 붙어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또한 크롬이라는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크롬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됩니다. 크롬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브로콜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살짝 쪄서 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을 비롯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약간 아삭한 느낌이 남을 정도로 살짝만 익혀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일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들이 기름과 함께할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주 3회 브로콜리 1컵 분량. 이것이 근육 건강을 위한 브로콜리의 권장 섭취량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이 3가지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근육 보호 식단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5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할 4번째 채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채소입니다. 마트에서도 종종 눈에 띄지만 어떻게 드셔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는 근육 건강에 있어서 진짜 숨겨진 보석입니다. 4번째 채소는 에다마메, 즉 푸콩입니다. 에다마메, 우리말로는 푸콩 혹은 풋대두라고 합니다. 일본식 식당에서 맥주 안주로 나오는 그 초록색 콩입니다. 그런데 이 콩이 근육 건강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콩 100g에는 약 11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걀보다 단백질이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푸콩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인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하나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푸콩은 예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맞먹는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 합성에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풋콩에는 이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풋콩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과 뼈는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뼈가 강해지면 근육도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풋콩을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냉동 풋콩을 사다가 소금물에 살짝 데치면 됩니다.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밥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맛도 고소하고 담백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입니다. 하루에 한 줌 풋콩. 이것 하나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채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근육 건강을 돕습니다. 두부는 직접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철분으로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브로콜리는 항염증 작용과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풋콩은 완전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할 4가지 채소는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채소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단백질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단백질 부족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D 결핍, 산화 스트레스, 만성염증,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5번째 채소는 이 중에서 특히 비타민 D와 관련이 깊습니다. 5번째 채소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채소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D를 제공하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 건강과 관련해서 비타민 D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 중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햇빛 노출도 줄어듭니다. 버섯에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시켜 보세요. 비타민 D 함량이 무려 수십 배로 증가합니다. 버섯 중에서도 특히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이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높습니다. 또한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염증은 근육세포를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버섯은 어떤 요리로도 훌륭합니다. 볶음, 국, 찌개, 나물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제 6번째 채소입니다. 6번째 채소는 여러분께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아주 친숙한 채소인데 이 채소에 근육을 보호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6번째 채소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면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근육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근육에 대한 마늘의 효과를 연구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마늘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합성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마늘이 이 감소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늘은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됩니다.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날마늘을 다져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 드시는 것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다지면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전환되는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려면 약 10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조리하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기 전에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생마늘 2쪽에서 3쪽. 이것이 권장량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슈퍼푸드인데 특히 뇌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채소의 근육 건강 효능에 집중하겠습니다. 7번째 채소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영양소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칼로리 대비 영양소 함량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인 근육 보호 측면에서도 케일은 탁월합니다. 케일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앞서 브로콜리에서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케일의 비타민C 함량은 브로콜리보다도 높습니다. 100g당 무려 50에서 8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케일에는 비타민 K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비타민 K 함량이 채소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비타민 K는 뼈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일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의외로 케일의 칼슘 함량은 우유에 맞먹는 수준이고 심지어 흡수율은 우유의 칼슘보다 케일의 칼슘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일에는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일은 좀 질기고 쓴맛이 있어서 처음에는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케일을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과 소금, 레몬즙으로 약 5분 정도 주무르세요. 케일의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쓴맛이 줄어들면서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주스로 드셔도 좋고 스무디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채소입니다. 8번째 채소는 이 방송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는 앞서 소개한 7가지 채소가 각각 가진 장점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습니다. 8번째 채소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풋콩과 마찬가지로 콩과 식물이지만 영양 성분 면에서 약간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두콩 100g에는 약 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완두콩 단백질은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파우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완두콩에는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시금치에서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렸는데 완두콩은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 효과를 냅니다. 완두콩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완두콩에는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완두콩은 신선한 것을 드셔도 좋고 냉동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냉동 완두콩은 급속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밥에 넣어 완두콩밥을 지어 드셔도 좋고 스프로 드셔도 훌륭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제 8가지 채소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풋콩, 버섯, 마늘, 케일, 완두콩. 이 8가지가 70세 이후의 근육 감소를 막는 최강의 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채소들만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 식단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식단과 함께 적절한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걷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이것이 식단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근육 감소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집에서 하는 간단한 맨몸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 반복하기. 이런 가벼운 활동들도 모두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잘 때 성장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수리하고 강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드린 8가지 채소를 드시면서 동시에 수면의 질도 높이시기를 권장합니다. 취침 시간 2시간 전에는 강한 빛과 스마트폰을 피하시고 되도록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의 근육 감소,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단과 적절한 활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70대에도 8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채소를 모두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2-3가지를 골라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다양하게 드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고 보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이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저녁 식탁에 단 1가지 채소라도 더 올리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부 한 모가, 오늘의 시금치 한 주미, 오늘의 브로콜리 한 접시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심지어 90살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좋은 것을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몸이 더 좋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북 DJ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